네, 안녕하세요. 스노우보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일단 사업자를 내야 되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지금 쓰고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가 뭔지랑 왜 그걸 먼저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어디서 사업할 건가 할 것인가 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업자 주소죠. 사업자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자 주소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집에 내는 거. 두 번째는 어, 사무실을 빌리는 거예요. 임대를 하는 방식이에요. 임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나가니까 고정비가 늘어나는 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 집에다 내는 경우가 많은데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 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임대를 해서 사업자 내셔야 돼요. 임대를 어디다 하냐 하면은 보통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걸로 합니다. 단어를 한번 뜯어보면 비상주 사무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주하지 않는 사무실이란 뜻이에요. 직접 가보면은 거기에는 사람이 없고요. 그냥 룸이 하나 있는데 그 룸이 층층이 나눠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방을 쪼개놔요. N1룸, N2룸 이런 식으로 방 하나를 여러 사람이 이제 빌리는 그런 방식인데 아무튼 비상주 사무실을 빌리면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비상주 사무실이 얼마냐 이건데 예전에는 이게 6개월에 33만원 뭐 이랬어요. 지금은 1년에 13만원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 이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연락을 해서 비상주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쓰고 온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알던 분이에요. 이제 알던 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대답을 해주셨고 원래 6개월만 할 생각이었는데 1년 계약으로 해야 할인이 들어간다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꼴이니까 나쁜 금액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쿨하게 계약했습니다. 제가 자본금으로 50만 원을 넣어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일단 13만 원이 차감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37만 원 정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주 사무실은 거래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은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사무실을 계약한다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계약을 할 건데 풍수질이 좋은데 좀 쳐라 뭐 그런 얘기 하시면 되고요. 보충 설명을 하면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여부 가능한 곳으로 출원하시면 됩니다. 비상주 내실 때 식품 및 주방용품 판매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한 가지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 감면 죄송합니다. 청년 감면 혜택이라는 게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정책이에요. 그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을 건데 참고로 저는 그거를 못 받았어요. 그 혜택을. 왜냐하면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는 알려주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영상을 따로 찍어서 가이드를 제가 만들어서 이제 보내드릴게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만큼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걸 몰랐다는 게 너무 후회돼요. 그것만 했어도 돈을 많이 아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지금도 한이네요. 이렇게 해서 임대차 받으시면 되고 잠시 후에 이제 메일로 옵니다. 메일로 송부되었다는 그 메일이 오는데 요즘에는 모두 사인으로 해요. 이건 진짜 쉬워요. 거기다 yes, yes만 하시면 되고 사인도 이제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모두 사인으로 하시는 거는 막 크게는 어렵지 않으실 거고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서는 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하실 게 없어요. 그럼 임대차 사업자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는 사업자 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사업자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코드를 낼 건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구매대행이라는 업 자체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국세청 홈택스 가보면은 아예 구매대행이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요건 같은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서 구매자에게 직배송이 돼야 된다.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야 된다. 직구대행임을 명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산출근거나 증빙을 보관해야 된다. 아래쪽에 보면은 구매대행이 어떤 걸 신고해야 되는지가 있어요. 판매액이 100원이고 배송비가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 수수료의 20원을 매출로 신고해야 된다. 라는 건데 이게 회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총매출이라는 게 있고 순매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개념은 제가 나중에 장부 쓸 때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구매대행을 이렇게 신고를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된다는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보통 해외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에서 거래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홈택스로 이관이 자동으로 되는데 해외에서 구매한 것들은 이관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디서 썼는지를 장부로 기록했다가 그거를 소명을 나중에 하는 거죠. 해외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장부 소명이라는 것들 많이 부르세요. 이거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가 이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어디서 알아보냐라는 게 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분한테 연락을 했었습니다. 어떤 게 필요한지 알아봐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랑 연락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국민신문고에 들어갑니다.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시면 여기 민원 상담이란 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민원 신청이라고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면은 로그인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잠깐 로그인하고 올게요. 이렇게 로그인 했고요. 이쪽에 보면은 필수 동의 뭐 이런 거 써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동의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허용한다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이쪽에다가 이제 연락처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연락처 적으시고, 본인 주소지 같은 거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잠깐 생략하도록 하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본인 신상 정보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고 여기 마지막에 본인의 보안 설정 꼭 해주세요. 이거를 설정 안 하게 되면은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꼭 보안 설정 해주시고요. 민원 발생 지역은 해당 없죠. 왜냐면 이거 온라인이니까 해당이 없고요. 이제 다음 눌러주시면은 대행 세금 신고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있었던 그 부분 있죠? 거래 유형에서 이 부분에서 신고 시마다 신고 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매출액 산정 관련 서류를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언제 결제했는지, 장부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장부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신 다음에 공개는 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이 오른쪽 보면은 다음에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요. 신고인데, 참고로 이거 국민신고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게 신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뭐 민원신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는 민원신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해주시면 되고요. 처리기간 같은 경우에는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정해주시는 게 좋은데, 굳이 안 정해주셔도 토스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떠넘겨요. 이거 너희 거다, 너희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굳이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국세청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다 한번 해볼게요. 하고 신청 하면은 신청 번호와 함께 이제 국세청으로 이제 신청이 되었다는 그 내용이 나와요. 이러면은 이제 내가 궁금한 부분, 어떤 거를 이제 준비해야 세금 신고까지 이제 완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이제는 사업자까지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했던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산 거는 13만 원까지도 있고, 13만 원짜리는 원래 아시던 분이에요. 제가 돈 받은 건 없고요. 어디다 했는지 정도는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링크 들어가셔서 결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차를 꼭 받으실 때 비과밀 억제권 이외의 지역 반드시 배정을 받으셔서 거기서 이제 세금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걸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 세금 혜택에 관련된 건 제가 따로 찍어서 아래쪽에다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 이제 사업자 내기 전이니까 어떤 증빙 자료가 있어야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는지, 국민신문고에다 뭘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시작하고, 보통 이제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잖아요. 국민신문고까지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 13만 원 정도 썼으니까 지금 남은 게 37만 원 정도가 남아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1일차 여기까지 마무리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사업자 등록하는 것까지, 그리고 아마 통신판매 신고하는 것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화상 사무소인데 조원철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신문고 건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질문을 다시 요약하면은 장부 소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장부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거를 문의드린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걸 예시적으로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서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회사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 같은 걸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해버려가지고 딱 규정을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기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를 그냥 저희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준다는 엑셀로 거죠?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해외 직구 대행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자료 요청을 받아서 그런 근거를 보관하고 있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정해진 항목 같은 건 없고. 예, 정해진 게 없어 버리니까 네. 저희도 이렇게밖에 못 적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